시작하죠. 오늘은 임장 관련돼서 할 거예요. 보통 임장 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자료 조사를 해서 뭐 한다 생각하는데, 임장은 원래 사전에 모든 자료를 다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임장이에요. 그냥 무작정 가서 막 물어보고 이게 임장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뭐 마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번화가는 어딘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이제 지역 임장. 전체적으로 지역을 통틀어서 보는 게 지역 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 타겟형 임장이라고, 그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파트 중에 내가 살 곳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로도 임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여기서 이제 대장 아파트를 임장을 한다든지, 그게 타겟형 임장. 그리고 내가 뭐 투자용으로 들어간다 하면 임장을, 내가 2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임장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에 뭐 내가 지역을 정했으면 해운대면 해운대를 정해서 2억짜리 아파트들을 쫙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수익성이 있고 뭐가 사업성이 있고 뭐는 재개발을 하고, 이런 임장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그냥 가서 막 임장 무조건 여기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사진 찍고 지역 주민 얘기를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전에 여기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여기는 용적률이 얼마인지, 재개발 했을 때 재개발 뭐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마트는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는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다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호가, 평당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임장을 가는 거예요. 부동산도 가봤다가 부동산 가서 집 좀 보여달라 했다가, 나는 여기가 뭐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라고 그거 조사할 때는 했는데, 그 방 3개 중에 하나가 그냥 거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이 그 옛날,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는 방처럼 거실을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 일부는. 그러면 거기 문만 열면 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거실이 없이 주방 이런 식으로. 근데 문을 없애면 여기가 거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방 2개. 근데 여기 문 하나 만들면 방이 3개가 되고 거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전에. 근데 부동산에서 보기 여기 방 3개요 갔는데 거실이 없는 방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사전에 이제 다 입수를 한 다음에 만들고,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KB 시세에 보통 70%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럼 KB 시세가 얼마인지, 그래서 얼마를 대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만약에 떼보고, 그러니까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갔다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제 투자할 때 확인하는 기본적인 법. 그리고 경매임장은 일반 임장이랑 달라요. 경매임장은 아예 물건에 한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법리적인 다툼은 없는지, 그리고 뭐가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지, 그리고 임차권이라는 이런 게 걸려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리고 이 아파트랑 같은 가격에 주위 아파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 아파트보다 그 아파트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로 했을 때 아파트의 수익형이 될 수도 있고 차익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다시 받아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다다다다 뉴스 쓰는 줄.
뉴스 쓰는 줄. 오랜만에 포토존 됨. 그게 원래 임장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임장할 때 그냥 무작정 가서 거기가 뭐 여기 얼마예요 물어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따질 건 다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집을 살 때 솔직히 돈 100만 원, 200만 원 들면은 그냥 막 사도 돼요. 근데 이제 한 2천, 3천이면 내 1년의 모든 것이에요. 솔직히 안 먹고 안 쓰고 1년을 해야 2, 3천 벌잖아요. 근데 쓰고 이러면 한 5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돈이 한 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장년의 기본적으로 정보 모으는 법, 정보 정리하는 법, 그리고 임장 시 해야 할 것. 이건 기본 임장이랑 경매 임장이랑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딱 또 왜 켜지니? 컴퓨터를 고치긴 잘 고치는데 잘은 다루지 못해서 내가. 따란 따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임장은 보통 지도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어디니? 창원이네. 문자가 왔어요. 여기네. 어디로 해야 좋을까요? 자동 시주 자동. 자동? 경매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 기본 임장. 그러면 자동 벽산 1차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지역 임장부터 해요. 네, 지금부터 해요. 벽산 1차. 네, 벽산 1차는 대장입니다. 자동. 그건 대장 임장 할 때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운대를 임장을 하려면 여기에 기본 시설이라 그러거든요. 기본 시설이 학교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학원 말고 학교만. 그리고 여기 보통 아파트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살 때 아파트 위주로 보통 투자를 먼저 하거든요.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초등학교를 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제일 좋은 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4차선까지도 솔직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차선은 횡단보도를 하기 좀 뭐해서 2차선까지는 이해, 뭐 단차선도 이해. 근데 이게 자동초등학교 보면 여기는 큰 차선, 여기는 큰 차선, 여기도 4차선이고 여기도 4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일로 가겠죠. 근데 차선을 2번 지나잖아요. 이렇게 위에 옆으로. 그랬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초등학교가 더 낫다는 거죠. 해운대 대림일차보다는 해운대 LG 아파트가 차선 하나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전세가가 약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히 초등학생들이 문제지 중학생쯤 되면은 버스 타고 혼자 다니니까 뭐 그리고 중2쯤 되면 이제 차가 와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롯데 3차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바로 갈 수 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이 아파트 보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초등학교 갓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살겠죠? 왜냐면 아이가 있으면 내 아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가 이제 나오면 바로 나갈 거예요. 그 나이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1억 초반이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4억 넘잖아요. 해운대구 해운대구 너 말고 너로 가자. 부산 해운대구 자동 자동 보면 이제 같은 연식의 같은 크기의 아파트 보면은 여기는 4.9억인데 여기는 5.5억이잖아요. 같은 비슷한 97년, 99년 아파트이고 96년, 97년 이런데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학교를 어느 정도 낀 그것도 있어요. 초품화라고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전세가율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 굴곡이라 그러죠. 아파트 지적도 말고 지형도 보면 여기 이제 이쪽이 언덕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이런 것도 이제 언덕 위쪽에 있으면 여기는 만만하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언덕 쪽이라서 웬만하면 사람들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 각 아파트들을 지역 조사를 할 때는 여기 거의 모든 아파트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각 아파트의 주차 대수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어떤 아파트는 진짜 길 안에까지 길 중간에 막 도로까지 다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다 넣고 외부에 차가 많이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라도 지하 주차장이 있고 외부에 차가 많이 안 보이면 더 이제 쾌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조금 관리가 안 되고 관리사무소 관리가 안 되고 주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막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애들이 간혹가다 막 사고 났다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 내 아이 여기서 키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거 한 2년 4년 지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년 4년 있다가 나가면은 집수리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게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 오래 살 거다 생각하면은 솔직히 애 클 때까지 살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년 정도 10년 정도 살거든요. 8년에서 10년 고등학교까지 가면 12년이에요. 12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내가 장기로 들고 간다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리비나 이런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죠. 그 관리비나 이런 것도 그거 계산을 해야겠지만 당연히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좋고 어느 아파트가 안 좋고는 솔직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동네 나가서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그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이제 막 그냥 말하고 말 걸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서 물어봐요. 아줌마들 앉아 있으면 막 물어보고 수다 떨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료 조사를 사전에 빡시게 해놔야죠. 그리고 이제 학원 지역이 어딘지 학원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학교만 가지 않거든요. 학원도 가고 그러니까
30대 중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40대 초중반까지는 주 이제 타겟층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전세를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냥 내 집 조그마한 거 그냥 사고 그냥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평수가 32평이면은 애 2명 키우기 딱 적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32평형을 내가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학교가 붙어 있거나 그런 아파트는 전세금이 한 못해도 한 돈 1,000만 원씩 그냥 높게 불러놔도 전세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내 에버리지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 교육지원청 옆에 학원 여긴 별로고 여기는 학원가가 어디 있더라? 위성. 제가 알기로 여기는 학원가가 요 라인이든가 요 위쪽 라인이든가 요쪽 라인이든가 요쪽에 학원이 많더라고요. 요 상가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반 시설이라고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트, 대형 마트. 그 동네 이제 할인마트 큰 거 이거 말고요. 이마트 이런 메이커 마트. 그리고 여기 큰 마트 여기 있네요. 익스프레스 자동점. 이런 데가 보통 차가 있는 요새는 다 웬만하면 차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5분은 좀 멀고 3분 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선호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잠깐 갈 수 있는 편의점이나 요즘 마트 같은 경우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가는데 대체로 큰 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마트들의 솔직히 그것도 중요해요. 문 닫는 시간. 보통 10시쯤에 닫는데 24시간 하는 마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기를 이용할 거고. 마트, 하나로마트, 익스플레스 뭐 여기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마트에 가까운 이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마트, 큰 마트들도 있고 여기 시내란 개념은 시골에만 있는 건데 학원도 스위첸 옆에 여기 라인에 학원 많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다닌다곤 해요. 그리고 이제 5, 60대는 아파트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병원이에요. 그것도 일반 병원 이런 거 말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응급실이 없는 병원도 그러니까 조금 큰 병원도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 옆에는 이제 어른들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해운대 백병원 이거 늘어나면은 최대 수혜지가 뭐 여기 그 해운대 자동 쪽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디 있더라. 그리고 뭐 등산로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요새는 아기 키우기 좋다고 그 공원 막 뭐라 해야 되지? 공원 주위에 아파트 막 산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부산이나 이쪽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부산은 널널하게 짓거든요. 아파트 자체를.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아파트면 그냥 있는 대로 일단 용적률 다 올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많이.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은 그래도 내부에 공원이 생기고 이래서 상관이 없는데 주복형으로 높게 짓고 아크로폴리스 같이 아예 공원이 없이 지으니까 그러면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주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부산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마실 조금만 걸으면 산이기 때문에 부산이랑 상관없는 뭐 이쪽에 있잖아요. 센텀
센텀은 막 옆에 공원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바다예요. 여기 다 산책 여기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돌아서 막 산책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는 막 공원뷰, 파크뷰 막 이런 거 가게 그러니까 아파트 홍보는 그렇게 해요. 근데 굳이 동네 뭐 5분만 나가면 다 산인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지역 임장을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임장 볼 때는 여기 내가 원하는 도시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위치에 이 위치가 다른 입지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보통 저는 A, B, C, D로 해요. 주차 뭐 A, 뭐 조금 막 안 좋다 그러면 B, 뭐 1.7대인데 여기 관리사무소 물어보면 차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1700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차 수가 3200대라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C예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이제 빡빡 차는 거죠. 이거를 기준점으로 두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골라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같은 연식의 헌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연식도 나오잖아요. 같은 연식의 같은 형태, 판상형, 타워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아파트보다 뭐 좋은 게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같은 그 크기의 아파트들을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80제곱미터고 여기 74제곱미터고 73제곱미터고 8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운대 롯데아파트 3차가 내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같은 가격대 내가 5억대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이 5억대 아파트를 다 그거 확인을 하는 거죠.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금매로 누가 뭐 5억에 내놨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5억짜리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같은 아파트라도.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형으로 보는 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한 얼마 들고 있어야 되겠나? 한 5천 정도 들고 있다. 보통 한 5천, 4천에서 5천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5천 정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곱하기 4.5 하면은 4.5 정도 하면은 한 2억 몇천 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2억 한 3, 4천.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2억 3, 4천짜리 아파트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는 왜 다 비싸냐? 아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조사한 지역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야금야금 멀어져야 되겠죠. 2억짜리 있냐? 2억짜리가 왜 없냐? 여기 있긴 있네요. SK 뷰 옆에. 이런 건 안 돼요. 어차피 아파트 살라 그랬잖아요. 자, 1억을 올립시다. 안 되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1억을 올립시다. 안 돼. 이거. 1억을 올리면 이제 4.5억이잖아요. 4.5억이면 여기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연식의 같은 판상형 아파트 보면 아파트 모양 보면 판상형인 거 보이죠? 판상형 아파트에 뷰가 어느 정도 나오려면은 남쪽 라인이 없어야 돼요. 남쪽 라인에 큰 도로가 끼거나 그러면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벽산 벽산 200도. 저 밑에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아니 밑으로 가야 돼요. 벽산 2차. 벽산 2차 초등학교 앞에 있다. 거기 좀. 여기요. 네, 해운대 벽산 201동 좋은데. 201동.
201동 좋네요. 정남향이 정남향 좋을 것 같죠? 여기 몇 층이고 여기 15층 이상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시끄러워요. 낮에 애들 때문에 학교가 붙어 있는 건 좋은 건데 시끄러워요. 그리고 무조건 정남향이라고 좋지 않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남쪽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해 보는 사람이 좋으면 동쪽에, 집에 들어왔을 때 해 있는 사람이 좋으면 서쪽에. 그렇게도 보기 때문에 땡겨서 봤을 때 (214동) (203동) (206동) 주차장 이쪽 거 몇 동이고 207동 210동도 나쁘지 않아요. 고층이라고 했을 때 고층으로 했을 때 저로 가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이 집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가는데 나는 뭐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아침에 깨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은 동쪽 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기에 막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남향이 확실히 전세나 이런 건 잘 나가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의 머리에는 일단 무조건 남향이 박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딴 거라고 안 나가진 않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보여줄 때 우리 집이 동쪽이다. 그럼 오전에만 볼 수 있다고 부동산에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전에는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후에도 막 손님 붙인다 그러면 오후에는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알아서 해줘요. 우리 집 오전에만 보여주세요. 오후에는 뭐 해야 돼서라면은 알아서 해줘요. 부동산도 다 적어놓기 때문에. 3호빌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우빌 3원 아파트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작죠? 하나, 둘, 셋, 네 동짜리. 그 대단지랑 그거 중소단지랑 차이점이 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초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30평짜리 아파트도 38,000얼마인가? 내가 38,000얼마 했나? LG 메트로는 30평짜리 38,000얼마 해요. 기본 관리비. 근데 4동짜리, 3동짜리 이런 데는 기본 관리비가 7만 원에서 8만 원이 나와요. 그것만 해도 한 2배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연식에 이 가격에 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임장을 가는 게 이제 내가 투자할 물건이나 그거에 대해서 임장을 가는 거죠. 갔을 때는 이런 아파트는 집 구조 다 봐야 되고요. 솔직히 인테리어까지 보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샤시가 이제 어느 회사 샤시인지 정도는 알아야 그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있거든요. 샤시가 단순히 그냥 메이커 없는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선이면 달 수 있어요. 거실이랑 이쪽 한쪽만 하면.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에서 한 1200까지 가기 때문에 갔는데 이거 샤시 갈아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싼 거를 내가 가는 거고 근데 샤시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안 갈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이 집이랑 이 집은 샤시가 수리가 돼 있고 이 집이 샤시가 수리가 안 돼 있잖아요. 500 차이 난다. 샤시 수리돼 있는 집이 500 차이 난다. 그럼 500을 써서라도 이 집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공사도 더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집닥이라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견적 시공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아파트, 뭐 발코니 샤시, 평수 32평. 아니면 시공 사례라든지 여기 보면 아파트 평수 30평대 이렇게만 봐도 이제 비용이 얼마 들지? 비용이 나오니까 뭐뭐뭐 한지도 나오고 도어하고 북박이장하고 전기 여기는 그걸 안 했네요. 샤시는 내부만 샤시를 해놨네요. 외부 샤시는 안 하고. 그리고 북박이장.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외부 샤시를 안 했으면 돈을 이만큼 아껴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도어를 바꾼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페인트 칠을 했네요. 몰딩도 다 페인트고 도배장판 했고 바닥 깔았고 이렇게 보면은 새 거 안 한 거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문도 이제 옛날 문이고 그리고 이제 싱크대도 새로 한 게 아니네요. 뒤에 콘센트 보면 콘센트가 색깔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타일을 안 깼다는 말은 싱크대를 새 걸로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문짝만 갈았나? 시공을 잘못했구나 여기는. 이런 거 하자입니다. 이런 거 다. 그리고 화장실 바스 하나 하는데 한 300에서 400 정도 들거든요. 화장실은 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볼 수 있으면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들었는지. 도배장판 이게 장판이거든요. 마루가 아니라. 그러면 한 5, 600? 5, 600에서 1,700 정도 들었겠네요. 천만 원대잖아요. 그럼 한 1,000몇백 정도 그렇게 들었다 치고 북박이장 한 400 들었을 거고 장판 300대 조명하면은 한 200대 그렇게 계산하면 대충 문짝 저거 200 이렇게 하면 한 1,300에서 1,400 싸게 했으면 1,300 좀 괜찮게 했으면 1,700 정도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니까 이게 보면 가능한데 이거 많이 보다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몰딩이나 이런 게 좀 비싸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살릴 수 있어요. 살렸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집에 딴 거보다 한 500 비싸게 샀어요. 근데 몰딩이나 샤시나 그리고 싱크대도 어느 정도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싱크대도 시트지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내면 내가 보통 집 살 때 뭐 집 수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집을 사서 내가 임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수리를 해야 돼요. 그 수리비가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이 집이 뭐 도배장판이 막 더러워요. 그러면 그 집이 엄청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배장판만 더러운데 딴 건 다 괜찮아. 그랬을 때 같은 가격이면 이 집을 하는 게 도배장판만 하면 되니까 더 나은 거죠. 근데 딴 집은 조금 도배장판이 깨끗한데 뭐 싱크대가 좀 안 좋거나 샤시가 안 좋거나 그래도 집이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사면 돈이 더블로 들 수 있어요. 인테리어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겟이 그거죠. 타겟형 대장만 보는 거. KCC 스위첸 이런 게 대장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그것만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궁금하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집도 한번 보고 싶고 이 집은 뭐 금 처발라놨는가 보기도 하고 보통 그런 의미로 가는데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 집을 임장을 가는 게 맞는데 투자를 해서 이 집을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임장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려면 한 10년이 걸려요. 그럼 10년 뒤에는 더 좋은 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해야 될 임장을 이제 빨리 지금 이렇게 싹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시장이 또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나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구조가 일반 아파트들보다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스위첸 이렇게 솔직히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집에서 뭘 하지 않아요. 뭐 일반 아파트들은 집에서 웬만한 자기 집 안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하거든요. 근데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밑에 헬스장이 있고 런드리도 밑에 있고 그리고 손님 오면 게스트하우스도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뭘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아파트에 살면서 여기서 편하게 넓게 주방이 좀 넓고 그리고 이제 방이 좀 넓고 거실이 좀 넓고 이거랑 구조가 좀 좋고 그런 거밖에 없고 효율적인 구조다 생각하면 효율적이진 않은 구조예요.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왜냐하면 중간에 막 복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아파트들은 중간에 복도 있으면 다 죽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방에 바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일반 아파트들은 복도 없이. 근데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30평에도 복도가 있어요. 중간에. 그 복도 중간에 그 다 죽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사는 이유가 집에 뭐 많이 필요 없거든요. 집에 뭐 운동기구를 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소파 큰 거, TV 큰 거, 그리고 뭐 내 옷방 같은 거 하나 그런 것만 있어도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잘 안 해먹고 요즘에는 이런 아파트 가면 배달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막 뭘 해먹거나 이러지 않는 대신에 백룸이 있어요. 백룸. 쓰레기나 뭐 아니면 세탁이나 이런 걸 한쪽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 구조를 짜기 때문에 옛날이랑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거 죽는 공간이 없게 효율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 열고 들어가는 창고 같은 거. 예, 팬트리 같은 거. 팬트리가 기억이 안 나.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런 데가 낫죠. 건영이나 해운대 3차 초등학교 붙어 있고 뭐 대동아파트, 대림아파트 연식이 비슷한데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 뭐라 해야 되지? 평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 아파트들을 계산을 할 때 요새는 제곱미터를 많이 쓰는데 평당가를 계산을 많이 해요. 평당 얼마? 그랬을 때 같은 가격, 같은 연식, 같은 크기, 같은 형태를 비교해서 평당가를 쫙 계산을 하면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 5개, 3개 빼고 제일 좋은 거 5개, 3개 빼고 나머지에서 장점을 찾아서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사면
수익은 무조건 난다. 왜냐하면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몇 년 뒤에 팔 거니까 몇 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지금 막 가격이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뭐 한다 하잖아요. 그럼 급매로 던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주워서 그냥 전세 주고, 지금 전세가 없거든요. 해운대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전세 주고 이제 그냥 4년 어차피 계약갱신권 쓸 거니까 4년 버틴다 생각하고 그냥 투자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차익형 부동산도 가능해요. 수익형을 가라고 하는데 차익형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리고 저는 임장할 때 그 지역의 그 시간도 보고요. 임장하는 시간 하루에 3번 정도 간다 보면 돼요. 오전에 한 10시 11시쯤 10시 11시쯤에 차가 많은지 봐요. 그러니까 큰 차들 말고 세컨차 이렇게 비싼 차들 말고 경차나 중형도 아니고 그냥 준중형 정도 차가 많은지 보면 여기는 이제 차가 많다. 그러면 여기는 주부들이 많이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부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차가 좀 신형이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이제 아줌마들 중에 이제 젊은 아줌마들이 천지겠다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전세가율 비율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에 그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죠. 여기 전세가 많아요, 월세가 많아요? 물어보면 대체로 전세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전세가 많고 전세가 비율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뭐 5억 5천짜리를 샀는데 이렇게 찍으면 전세가가 2억 7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3억에 내주면 팔아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가 5억, 그러니까 이거 매입할 때 뭐 얼마에 매입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로 혹시 이거 3억에 냈을 때 부동산에서 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기들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3억은 좀 무리예요 라고 하면 그럼 얼마까지 하는데요? 솔직히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러면은 막 그렇게 되면은 막 2억 뭐 한 8천까지 된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집을 사야죠. 집을 살 때는 내가 5억 5천이라 계산했을 때 3천 전세가를 3천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는데 2억 8천에 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2천을 줄여야죠. 이렇게 같이 내려가야죠. 근데 5억 5천에 무조건 사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내가 돈 많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보면 실거래가 4억 8,750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까 딜할 때 가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갭을 맞추려면 이제 뭐 나는 3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5억 5천에 3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 2억 8천밖에 못 받아준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2천만 원이 내려가야 갭이 내가 생각하는 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갭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최근 실거래가가 4억 8,750만 원이잖아요. 2층에. 그러면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딜을 쳐야죠. 부동산에.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호가가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막 5억 5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혹시 뭐 이 정도면은 5억 밑으로 떨어지는 물건 중에 7층 이상 물건이 나오면 나한테 연락을 바로 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계약금을 쏘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장도 다니고 이제 물건도 확보하고 그렇게 다니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 5억 5천에 3억이었지만 그 3억이었지만 요게 내려가면 5억 5천에서 2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5억 3천에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 얘기해 놓기를 5억 미만으로 했을 때
부동산에서 5억 미만만 물건이 진짜 나온다면 재수고 그건 무조건 가야죠. 그거는 물건 안 보고 그냥 계약금 넣어놓고 물건 보러 가도 되고요. 근데 이거 2억 천에 5억 천에 나왔는데 이거라도 보실래요 하면은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인테리어도 보고 샤시도 이렇게 수리되어 있는 건 5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높게 나와도 사야 된다고. 왜냐면 그 인테리어비가 내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얼마니까 얼마에 사겠다, 여기는 얼마니까 얼마에 사겠다가 아니라 같은 집이라도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 안 돼 있는 집, 어느 집은 풀수리해야 되는 집, 어떤 집은 도배장판만 해도 되는 집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거 가서 솔직히 말하면은 여 지역 가서 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 2개씩 다 봤어요. 아파트 입구 가서 여기 집 사러 왔는데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막 부동산에서 이거는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얼마짜리고 그거를 하잖아요. 수첩 들고 와서 적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 얼마짜리, 그러고 이제 둘러보고 여기는 이제 뭐 수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뭐 수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쫙 적은 다음에 그것만 정리해도 방대한 자료거든요. 이거 주말에 이거 아파트 한 4개 정도 보면 하루가 없어져요. 하루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다 도는데 한 2달 걸렸나? 여기 아파트 전부 다 도는데, 그때는 여기 아파트들이 4억 안 했고요. 제가 조사할 때는 2억 8천에서 3억 중반, 후반, 그때라 4억 한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때라 그때 자료들은 이미 다 조사가 돼 있어요. 구조라든지 판상형 구조에 이제 3베이라든지 4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거의 그냥 가서 보면 지금은 알 정도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싹 다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호가라든지 이런 가격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 임장에서 이제 타겟 임장 플러스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임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요까지는 했고, 그 다음이 뭐 있냐. 그래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로. 지역에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여기 4군데를 임장할 거다. 그러면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여기는 학교, 여기는 마트, 여기는 상가, 그리고 이제 두산 1차 아파트는 두산 1차 아파트 이렇게 누르면 슉.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매매 누르면 호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 여기 호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 나와 있는지. 그리고 기준점을 항상 84 타입. 어디 갔냐? 이게 84 타입이거든요. 32평. 32평, 31평, 34평 이거 전부 다 84 타입이에요. 똑같은 크기예요. 그랬을 때 32평의 가격이랑 이런 거를 알아보고, 층별로 웬만하면 알아보고 호가로. 왜 이거 지웠지? 그리고 단지 정보 보면 공시 가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구조도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도도 나오고, 관리비, 평균 관리비. 이게 아마 전기세랑 뭐 이런 거 합친 관리비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가서 여기 공실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 여기 그 경매 조금 이따 나온다고 하는데 사전 조사를 하러 왔다. 공실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리고 뭐 주차, 보통 주차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호객노는 나오나? 그러니까 다양한 어플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정보가 저기는 없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기는 나와 이제 내리면. 그렇죠. 주차 공간 더 내리면. 평면도 밑에. 평면도 밑에. 아 밑에. 더 밑에. 밑에. 주차 공간. 주차 보통 이런 식으로 세대당 몇 대, 관리비 평균 얼마. 여기 평균이랑 어디 갔냐? 네이버 부동산 평균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면 두 개를 적어가서 확인을 하고 소거를 하면 돼요.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실도 보고 KB 시세도 보고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제일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KB 시세 70%라 생각하면 돼요. 조정지역이면은 60%, 10%까지니까. 근데 이게 은행권 1금융? 1금융에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금융이 내려가고 뭐 저축은행이 내려가며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까지 가면 그냥 70% 해줘요. 그리고 금리랑 뭐더라? 금리랑 이제 그 뭐 D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좀 있다. 그랬으면 대출을 까거든요. 방공제도 하고, 방공제라고 이제 방 하나당 그거 1,700만 원 이렇게 까요. 그 방공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면 보험회사에서도 매매 상품이 있어요. 담보 상품이. 그게 은행이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금리가 막 한 0.7, 8%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솔직히 내가 단타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리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전세가 들어오면 그거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나는 뭐 1금융 가서 막 금리를 싸게 이럴 필요 없이 솔직히 금리가 1% 비싸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1%가 싸면 중도상환 수수료 싼 게 단타 쓰는 사람들한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1금융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나 뭐 이런 것도 다 내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이 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단타 쓸 때는 그냥 그 교보생명 가요. 편하게. 그 센터장도 그 하도 대출을 많이 하니까 잘 알고 해서. 그리고 그 카드사든지 어디든지 다 그거 담보대출 실행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지 않아요. 금리가 막 10% 넘어가는 사채를 쓰는 게 아닌 이상 뭐 여기 빌린다고 내 신용도가 막 급격히 까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담보대출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은 내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가 까지긴 하는데 담보대출은 막 신용도가 막 내려가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당연히 그럴 때 그런 데를 더 이용하고 하는 게 낫겠죠. 또 돌아가니? 그러고 시도 고객노노.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좋은 게 3D 일조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3D 일조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만큼 들어오는지 해가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이렇게 해 들어오면 이렇게 아파트에
해가 들어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계산하면 내가 뒤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뭐 몇 층 이상은 햇볕이 원래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겨울이랑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예, 겨울에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몇 층 이상은 햇볕이 안 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계산만 하면 몇 층 이상에는 햇볕이 무조건 들어온다 하면 뒤쪽에 있는 아파트가 당연히 한 1, 2천이 싸거든요. 1, 2천이 싸도 이 집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낼 수도 있고 이 집이 2천 싸다 그래서 전세를 2천 까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주위에 다 4억이고 전세가 뭐 3억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햇볕 잘 드는데 앞에 있는 아파트 햇볕 안 드는 아파트처럼 뭐 전세를 막 2천을 까주고 할 필요 없이 여기 전세 그냥 풀로 땡겨서 여기는 딴 데보다 햇볕 잘 들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도 잘 들어와요. 인테리어만 잘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임장 갈 때 제가 3번 간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한 번, 뭐 점심 때쯤 한 2시나 3시쯤 한 번, 그리고 저녁에 8시쯤. 왜냐면 저녁에 8시쯤 가면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가 거의 한 80% 이상 찼을 때 여기 주차가 복잡한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녁에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아침에 가면 차들 이런 게 상태나 뭐 차들을 보고 이제 여기 주부들이 많이 사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주위에 이제 주부들이 나이대를 대충 가늠해 보면 여기 애들이 많이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애들이 많이 사는 곳은 여기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가율이나 이런 걸 좀 높게 잡아도 괜찮다. 그리고 점심때쯤 가는 게 아줌마들이 항상 점심 한 1시 좀 넘으면 나와가지고 앞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줌마들한테 이제 가가 이제 음료수 하나 싹 돌리면서 이제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좀 알아보러 왔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오만 얘기를 다 해줘요. 어디 뭐 동네 어디 뭐 몇 동 몇 호에 사람 죽었다고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여기 사람들끼리 솔직히 말 많은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 아줌마들의 정보력은 가히 FBI를 넘어가요. 이 아줌마들은 요 동네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어디가 싸고 오만 얘기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세탁소도 어디가 싼지 알려주더라고요, 언제든. 그런 것도 다 어때 보면 정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22평, 32평. 뭐 그렇게 막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사전에 조사를 좀 빡시게 해서 그냥 바로 임장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임장은 끝났죠? 10분간 휴식할까요? 20분? 몇 분이고? 40분이죠? 40분이니까 9시 돼서 시작하죠, 다음 거 경매. 이 정도 9시 돼서 하면 되겠죠. 한 교회 갑시다. 뭐 해야 되지? 내려와라. 스마트하죠. 내 건 아닌데. 이제는 경매임장. 경매임장은 이거 경매임장도 해야 되고 여기가 연산 경동 메르빌 이쪽 연제구 전체에서 대장은 아닌데 연제구 여기 양정이랑 요 붙어 있는 이쪽에서는 얘가 대장이거든요. 연산 더샵 다음으로. 그리고 연산 더샵은 신축이기 때문에 대장인 거라 여거부터 먼저 아마 조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경매는 딴 거랑 다르게 법리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세입자가 있는지, 그 세입자가 이제 배당 요청을 했으면 배당 요청을 했는지, 선순인지 후순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이걸 샀단 말이에요. 소유주가 법인이란 말이에요. 경매지를 보면 소유자가 성은홀딩스, 사성은이래, 주식회사. 성은홀딩스에서 이 소유를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파산이 났든 뭐 났든 해서 일단 나갔겠죠. 그리고 건축승인 연월일, 그리고 이런 게 요즘에 다 나오긴 하는데, 33평형에 방이 몇 개, 계단식이고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갔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자료가 맞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경매 임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경매 당한 사람 집에 만약에 내가 가서 이제 초인종 띵동 누르면 이제 혼날 수도 있거든요. 뭐 오만 거 다 던져요. 뭐 소금 맞은 적도 있고 뭐 물 맞은 적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제 띵동, 예전에는 그냥 띵동 하고 막 묻고 그랬는데 요즘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저녁 8시쯤 가서 이렇게 보고 불 켜져 있으면 아 사람 살구나, 아니면 관리사무실 가서 관리비 체납 내역을 물어보면서 여기 사람이 계속 살고 있냐 물어보면 관리비 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살고 있는 것 같다, 관리비를 낸다, 아니면 관리비가 얼마가 나온다. 이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기본 관리비만 나오겠죠. 거기에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약간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뭐 해봤자 5,000원, 10,000원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3만 원, 5만 원이 더 나오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굳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경매는 무조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라 그래 놓고 나중에 가택침입으로 신고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어떻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막 가기 낮에 출근하고 그러면 가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 출근 시간에 관리사무소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에 가서 수도 계량기 이런 거는 이렇게 열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전기 계량기나 가스 계량기 이런 걸 이제 사진을 찍고 3일 뒤에 왔을 때 그거를 확인을 하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량기 이제 뭐 사람이 아예 없으면 계량기도 천천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몇 킬로와트 해봤자 한 4킬로와트, 한 일주일에 한 4, 5킬로와트 사람이 안 살면.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100킬로와트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로 치면 4분의 1, 20킬로와트 이상은 쓸 거예요. 그러니까 16에서 20킬로와트 사이를 쓸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면 이제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안 살고 있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타겟형이라고.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그렇게 막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도 가고 잔디 상태도 확인하고 나무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를 임장 갈 경우에는 한 5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30년 넘고 재개발용으로 내가 이제 경매를 하나 받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라고, 관처 이전이나 아니면 조합이 생기기 이전이면 내가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조합 사무실 관처 이후나 뭐 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면 관리 사무실 가서 이 집 딱지 있냐, 분양권 나오냐, 경매가 나왔는데 이거 경매했을 때 내가 분양권을 내가 분양권 내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내한테 분양권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샤시가 이제 수리가 됐는지,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LED로
복도 같은 경우에는 LED로 전부 다 바꾸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제 재송 시험 갔을 때는 LED가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 그 사인등 그런 걸 보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에 더 이상 돈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에 물 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옥상층에 물 새고 이런 거는 오래된 아파트는 지원금이 나와요. 우리 방수할게 그러면 그 50% 정도인가 60% 정도의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도 50% 얘들 시에서 50% 해서 방수공사 이런 건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애초에 이제 뭐 전등 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관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 뭐 하다 하면 밖에 보이는 것들 잔디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해도 이제 나무나 이런 거까지는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관리사무소가 뭘 안 해준다는 생각을 애초에 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몸빵을 하러 들어간데도 관리사무소에 아무리 요청해봤자 얘 뭐 들어줄 거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기는 좀 불편해요. 뭐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비용들도 사전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아파트들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건축 승인이 13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뜨진 않을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주위에 개발 호재도 그닥 많이 없고 재개발 말고는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그쪽 지역에 그쪽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위에 큰 마트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호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기 주위 지역이 조금 좋아진다는 것 뿐이지.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근처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면 정확하게 7분 정도 걸려요. 길 건너고 뭐 하고 여기 이쪽에서 건너거든요.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로 가는 게 빠르거든요. 여기가 시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빠른데 여기서 이제 건너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한 7분 정도 걸려요. 이마트까지 이렇게 여기서 일로 걸어가면 이제 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광안리, 해운대 그리고 용호동 들어가는 버스도 여기 있고 용호동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경성대를 지나서 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연동으로 해가지고 어디더라? 외국어대 앞쪽까지 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장 가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임장을 갈 거면. 그리고 뭐 아파트 자체 조사하는 건 아까 처음부터 알려드렸고 경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나 입지가 괜찮은지 교통이 괜찮은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 타겟형 임장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 아파트 관리비 체납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여기 아파트 안에 그 커뮤니티 시설이라 그러죠. 뭐 있는지 관리비 사무소에 가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법 이런 것도 어디더라? 어디 가면 자체적으로 그 정화 시설이 있어서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삶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대지 평수 있잖아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대지 평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뭐 한 평짜리도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런 건 한 평짜리도 있고 세 평짜리도 있고 없는 거 같은 경우에 미등기라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라 적혀 있거든요. 아예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토지주랑 건물주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토지주랑 건물주랑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건물만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알아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미등기인데 시형 어디 갔냐? 시형부터 찾아. 지도 검색. 시형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로 돼 있거든요.
어디 갔냐? 법원 여기 있는데 여기 아닌데. 응? 왜? 주먹이 아니고 아파트네. 주거지 여기. 아파트요. 네. 시험 같은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라 돼 있잖아요. 그게 대지권 미등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어디 갔노? 감정평가서에 보면 나올려나? 느리다 느리다 좀 내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을 적어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된 거지 대지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지권 미등기라도 해도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대지의 지분에 가격이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 느리네. 나 오늘 내로 뜨니? 여기 보면 원래 이거 뭐지? 이 경매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토지 지분이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도 대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이 아파트가 이제 재송 5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지권이 중요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근데 대지권 미등기라 돼 있으면 대지권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정평가서 이렇게 보면 대지권이나 토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41.94면 한 12평 정도 대지권이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도 나오는 거고. 이런 거는 경매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부동산에 물어봤을 때 부동산에서도 뭐 여기 막 경매지 보니까 뭐 대지권 미등기라던데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알려주는데 그냥 이런 자료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솔직히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도가 아니고 이런 거를 알아보러 가는 게 임장인 거죠. 보면 물망골. 그러니까 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와요. 권리 분석 솔직히 인터넷 유튜브만 권리 분석하는 거 몇 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이 방식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게 아파트 권리 분석이거든요. 근데 쉬운 거는 그만큼 낙찰가가 높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풀기가 어려운 것들은 당연히 낙찰가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문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너 올라가라. 계산을 해놓은 게 제가 막 이렇게 적어놔서 보통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정리해 놓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시세가 감정가랑 다르잖아요. 너 어디 갔냐? 감정가는 6억 5,5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가 5억 4,800이에요.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가 30층, 여기 48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7층부터 제일 꼭대기층 바로 밑층까지는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높으면 높을수록 한 1, 2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랬을 때 뭐 KB 시세가 5억 8천이고 그리고 5억 4,800이란 말은 여기는 수리가 전혀 안 된 집이겠죠. 그만큼 그렇게니까 한 2, 3천이 싼 거겠죠. 보면 4천이 싸잖아요. 3,900이.
그러니까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 여기는 인테리어를 하면은 한 3천 정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전혀 되지 않고 이제 인테리어를 내가 들어가면서 할 집을 이렇게 싸게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올랐고 이거를 봤을 때 6억 5,500은 솔직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지 이 집의 시세는 아니에요. 감정가는 참고만 할 뿐이라. 그랬을 때 만약에 5억 2,400에 이거를 산다 그랬을 때 내가 남는 게 한 2천밖에 없잖아요. 이 집은 경매를 하는 집은 무조건 100% 안에 다 수리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집주인이 나가면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겠죠. 기분 나쁘다고 유리 깨고 나가고 막 집 부수고 나가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명도가 잘 되고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막 아트월 같은 거 이런 게 막 찍어 놓고 나가고 그러면 아트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돈이 몇백이기 때문에 유리 같은 거 하나 큰 거 깨고 나가면 그거는 100만 원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아예 전체 수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한 3천 정도 싸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랬을 때 최근 실거래가가 5억 4천이면 3천이 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랬을 때 5억 2,400이면은 싼 가격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 집을 경매로 5억 2,400에 최저가로 낙찰해서 들어간다. 갔는데 집이 완전 다 빠져 있고 명도 할 때 명도 돈도 들어갈 거고 이사비도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 이사비를 한 500에서 500만 원 줬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5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5억 3천에 사는 건데 거기에 수리비가 3천이 들어가면은 5억 6천에 이 집을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경매는 집을 싸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랑 똑같이 주고 사는 게 되기 때문에 경매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저는 이거 만약에 낙찰을 들어가려면 4억 5,850에서 4억 8,470 정도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 경매로서의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전세가 4억이고 4억에 전세를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수리한 집을. 전세가 4억이고 그리고 대출이 3억 8천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4억 8천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3억 8천에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계산이 되겠죠. 3억 8천이 나오면 4억 8,400에 저기에 한 4억 8천을 적었을 때 3억 8천에 대출이 나온다면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억 한 2천이 들어가는 거죠. 세금도 내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명도비도 내야 되고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송까지는 안 가고 강제 집행을 해도 한 600 들어가거든요. 이 집은. 그거를 다 계산을 하고 했을 때 1억 2천 정도의 돈이 있을 때 대출을 받아서 4억 8천 정도에 사면 한 단타로 했을 때는 한 1,500 정도 먹는 거고요. 그리고 4년을 보통 스윙이라 그러거든요. 2년에서 4년을 스윙이라 그래. 스윙으로 던졌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먹는 그런 수익률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1억 2천 투자해서 4년에 한 2천만 원 먹는 솔직히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에 사서 지금 시세에 팔았을 땐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시세가 오를지 어떨지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오른다. 임장이든 분석이든 내가 했을 때 여기는 오른다 했을 때는 2천이 아니라 뭐 더 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집값이 솔직히 여기 떨어진다 해도 한 돈 1,000만 원 떨어지거든요. 집값이 막 집값 하락한다 떨어진다 해도 돈 1,000만 원 떨어져도 나는 1,000만 원을 이미 벌어놨으니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대비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공부하긴 좋아요.
내가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를 남겨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경매는 모든 경매는 얼마에 들어가고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 얼마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그리고 얼마를 기준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내 현금이 내 현금을 얼마나 그러니까 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건 아파트 제일 기본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파트고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조사를 싹 다 해놓고 이걸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나가서 임장을 하는 거죠. 현장 임장을 했을 때는 어디 갔지? 다운로드 있나? 네이버에 있나? 너 왜 한글이 안 되니? 들어가라. 오마이갓. 임금 대장. 동영상 파일에 있나? 느리다. 임장. 이렇게 내려와라. 이게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들어가려고 임장을 가서 적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고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대지가 한 50평 정도 되는 그리고 집이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 여기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거라. 남구 신정동이고 공원이 걸어서 길 건너면 6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걸어서 8분, 울산 공고 걸어서 5분, 울산 유흥가 이제 삼산이죠. 삼산 맞나요? 여기? 삼산이 차로 10분. 그 울산 KBS 바로 길 건너편에 근처에 있고 이 지역이 원룸 빌라 지역이고요. 주거 지역이고 그 마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할인마트 크기는 한 100평 정도 되는 할인마트가 도보에 2분 있고 울산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삼산 중심지에서 그 거리로 2km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중심지로 잡았고요. 울산 남구 조정지역이고 울산 B18 재개발 지역이고 재개발 시 그 거주 대지권이라고 이게 대지권에 따라서 뭐 곱하기 몇 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야 된다고 어디더라? 울산시청 가서 이거 재개발이나 이런 거 이제 대지권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건축대장 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매 이제 법적 효력 같은 거나 이걸 했을 때 소유자랑 채무자가 같으면 그냥 가서 들이박으면 돼요.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협상을 하기 편해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돈을 받아 나갈 사람들은 쉬워요. 내 도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다가 도장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장이고 뭐고 자기가 한 푼도 못 받아간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요. 배째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시세에서 신축은 1.8억, 구축은 이게 빌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샤시는 가니까 샤시가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 주인 거주.
그리고 주변에 같은 평수의 이제 전세 시세, 그리고 근처에 원룸, 수리비는 뭐 대충 이 안에 가능하겠다. 평수를 계산했을 때. 그리고 입찰 금액이랑 대출은 얼마가 나온다. 울산 조정지역이고 남구니까. 저건 50은 70 무주택자는 70 나오잖아. 아니면 조정지역이라 가지고 20%까지더라고요 여기. 그럼 신혼 그거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가 올라가겠죠. 서민 실수요자. 예, 그냥 저는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다주택자 1주택 있는 사람은 일시에 2주택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 없어. 이거 조사할 땐 그게 없었어요. 그냥 집 막 살 때, 지금 집 10채 넘잖아요. 그때 이제 집 막 살 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초기 자본이 대출이 이만큼 나오고 낙찰 수리 취등록세 명도 전세 이런 식으로 전세는 한 8천에 끼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이 200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초기 자본이 3,900, 4천이 들어가서 리턴이 이제 3,700이 돼. 그러니까 전세를 맞췄을 때 이게 돌아오는 거고 전세 맞추면 이제 그거 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 맞추면 은행 대출은 갚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거죠. 3개월 내로 이제 전세 맞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투자금은 한 200 정도 들릴 거라고 계산을 한 후에 입찰을 하는 거죠. 이 가격에. 법무사 비용 취등록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취등록세. 명도 100만 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명도요? 그냥 이사비 주는 거. 이사비. 이사비. 쇼부를 잘 쳐요. 이거는 제가 가서 초인종 눌렀어요 저녁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경매를 하는데 이거 제가 낙찰을 받고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는 게 돕기 편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 그러니까 얘기를 이것저것 해주시더라고요. 믿어요. 예? 좀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하게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도와주겠다는데 자기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자기도 아무것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제가 경매하는 회사인데 이러면서 명함 딱 주고 음료수 하나 이제 딱 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경계에서 문 이제 요만큼 열고 얘기해요. 아줌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고 내가 낙찰을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들고 가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거다. 나는 부동산 투자 회사기 때문에 일을 하러 온 거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만약에 낙찰을 받아도 내가 받으면 이렇게 해드리고 사전에 얘기가 좀 돼야 서로 편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이거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정보를 싹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낙찰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명도비 그냥 솔직히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명도비도 좀 드리고 이사비도 좀 드려서 편하게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낙찰되고 나면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100에 나가라 해야죠. 그리고 빨리 나가달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돈 다 받았어요? 네? 돈 다 받았어요? 이거요? 이거 제가 채무자 안 탔죠? 네. 이거 실패했어요. 이거 누가 1억에 받아갔어요. 네. 재개발 때문에. 근데 재개발 내가 봐도 오래 걸릴 것 같던데. 대출은 혹시 이게 무조건 차주 신용을 보고 대출을 했나요? 아니면 정기 대출 아니요. 볼 때 그냥 다 모으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8등급까지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차주 대출 보유 그런 거요. 얼마에- 그 LTV랑 DTI를 보통 이게 일반 은행에서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대출이 내가 좀 있으면 차라리 그냥 보험사로 가버리는 거죠. 거기는 안 보니까. 네, 보험사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에 경락잔금대출이라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대출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이거 이제 LTV, DTI 이거 안 보겠다. 우리 안 보고 그냥 대출 먼저 내주겠다. 나중에 문제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자기가 서약서를 받고
그러고 이제 대출을 내줘요. 그런 경우에는 방공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공제 한 1,700씩 하거든요, 방 하나당.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근데 그럼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뭐? 이번에 7월달에 이거 하잖아요. 뭐지? 신용대출 때문에 DSR 적용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DSL을 안 보겠다 그러고 그냥 앞으로 2차 쪽으로 가면. 네,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DSR 보면 내가 3천 정도 대출이 있으면 3천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DSR 우리는 안 본다는 이제 뭐 서약서를 안 왔어요. 안 보니까 일단 대출을 다 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러는 대신에 뭐 대출을 우리 거를 좀 오래 끌고 가라. 뭐 3개월 이상 해달라. 3개월 이상 대출을 유지해달라. 뭐 6개월을 유지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안 지켜도 돼요. 해달라는 거지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죠. 양산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양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보면은 전세가 실거래가랑 같아요. 호가가 1,000만 원 차이 나고 500에서 1,000만 원 차이 나고, 근데 감정가가 1억 3,900, 1억 4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1억 2천에 적어도 지금 최저가가 이거거든요. 9,730만 원. 그럼 이거를 1억 2천에 적어도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전세를 넣으면 1억 2천에 해서 이것저것 더 들어가도 1억 3천이 안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 리턴으로 나중에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이거 1억 2천에 했을 때 이만큼 나온다고 저희 대출을 하는 실장들이 있거든요. 브로커들.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끼고 일을 하면 대출이 얼마 나온다까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봐줘요. 이거 낙찰 받으면 이것까지 대출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금액만 편하게. 아니면 아까처럼 이래 5만 거 가서 일일이 다 알아보고 5만 거 다 적어도 되고요. 저는 이거랑 아까 그 숫자만 적는 거 있죠. 이거를 2개를 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낙찰을 안 받아도 이 자료들을 모아놔요.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건 양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평수, 실거래가, 차 주차장 주차 대수, 지상 몇 대, 지하 몇 대. 이거 울산인 것 같은데? 양산이네요. 그러니까 방세계 욕실, 판상형 기본조구, 구조, 남향, 감정가, 실거래가, 전세가, 월세가, KB 시세, 매매, 전세, 월세. 이거는 실제로 가서 알아본 거고요. 부동산에서. 이거는 KB 시세랑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그리고 뭐 소유주 거주하고 주차장 몇 대, 지역 난방, 평균 관리비 얼마, 학교와 길 안 건너도 됨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몇 미터, 8분. 그리고 병원, 양산제일병원이 거기 그 앞에 있는 응급실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 차로 1분, 도보 7분, 소형마트 차로 1분 이렇게 다 적어놔요. 양산 IC, 남양산역 이렇게 싹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마을 버스가 어디 가는지, 마을 입구에서 200m 지역에 석산마을이라고 이제 버스 정류장, 고속버스, 그러니까 그 양산에서 부산 가는 거 몇 개 있는지 적어놓고, 그리고 비교군이라고 주위에 이제 이 아파트들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그 연식과 그게 비슷한데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조사하려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고 이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모아놔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적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경매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것만 해서 이 가격만, 금액이랑 가격만 바꾸면 새로운 따로 자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막 주차장 개수가 몇 대인지 그리고 이거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아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저녁에 10시 넘어서 가서 대로변이라 시끄러울 것 같은 예상되는 시끄럽지 않음이라고 적어놨어요. 10시 넘어서 갔는데 안 시끄럽더라고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이게 그냥 수첩에 적으러 다닐 때는 진짜 그냥 막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제 글자를 제가 잘 못 알아봐서. 잠깐 자가율이나 임대율 네? 적혀 있던데 아까 좀 전에 자료에서 예. 자가 임대율 비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확인하세요? 자가율인데 자가율 높고 임대율도 높음 이거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낮에도 갔단 말이에요. 낮에 아줌마들이 여기는 살기 좋아서 여기 집주인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집 3개 들고 있다. 근데 임대를 했을 때, 내가 전세를 했을 때 전세가 이틀 만에 나가더라. 그리고 여기 애들 키우기 좋아서 학교도 그거 여기 보니까 학교 횡단보도 안 건너고 바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여기 좋아한다. 젊은 여자들이 여기 이제 학교 여기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온다. 처음에 이쪽으로 찍고 뭐 옆에 다른 데 간다. 반도유보라나 이쪽으로 간다. 반도유보라는 가까운데 길을 2번 건너야 돼서 초등학생 키우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런 걸 아줌마들이 이제 알려줘요, 거기서.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하나씩 까먹으면서 이제 한 2-3시간 떠들고 이러면 아줌마들 또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이제 저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라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 사서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좀 있으면 뭐 입주민 같은 입주민 되네 하면 아줌마들 얘기 다 해줘요. 그리고 몇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줌마들 그거를 간단 말이에요. 반상회 이런 걸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사람들이 20살 후반에서 30살이 많은데 반상회 모이면 40대밖에 안 모인다. 그 젊은 사람들은 반상회 참여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알려줘요. 그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뭐 학원은 어디 보내요? 그러면 학원은 요 바로 근처에 있다. 옆에 있다. 큰 길 건너야 되는데 요새 여기는 이제 학원차들이 와서 아파트 입구에서 데려가기 때문에 뭐 애들이 막 다치거나 그럴 건 없다. 그런 거 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CU 편의점이 요 앞에 있는데 뭐 거기보다는 요 길 건너 마트가 싸다고. 그리고 학원차가 아침에 학원차 때문에 조금 출근하기 빡실 수도 있다라고 아줌마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뭐 학원차 운행 다수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일단 그냥 다 적어 놓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필요 없는 정보도 많은데 내가 솔직히 투자용으로 들어가면 내가 안 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편의점이 어떻고 막 학원이 어떻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세입자들은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나중에 저희 세입자들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를 알려줘요. 아 여기 주위에 어떻고 어떻다. 그러니까 살기 좀 편할 거다. 그렇게 이제 집주인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솔직히 그러고 저는 집주인이긴 하지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라.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서 나가시라. 그게 나한테는 솔직히 더 좋은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맞는 거죠. 집주인으로서도. 솔직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고 대출금을 많이 안 가지고 대출을 하고 대출을 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끝이 이거 하지 말라고 앞에서. 그래서 이제 대출 대신에 솔직히 그러니까 전세입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대출 이자를 아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녹음했죠. 녹음했죠. 녹음했죠.